안녕하세요. 블루밍에그의 서연인입니다. 일주일에 영상 한 개씩 업로드하기로 약속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나름 유튜브 시작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장사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울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먼저 내가 우울증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울하다고 다 우울증이 아닌 거 아시나요? 그리고 진짜 우울증 환자가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감인지 우울증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우울증은 일단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한 게 증상 아니야? 라고요. 우울감은 긴장, 분노 등등 어떠한 감정에 속해요. 이 우울감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 건강하게 잘 지나가면 좋겠지만 지나가지 못하고 3주,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음, 우울감을 넘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가장 크게는 무기력감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무기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버거울 정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 정도의 무기력을 느끼게 돼요. 우울증은 뇌 호르몬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에 오래도록 노출된 뇌는 잘못된 오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없고 게으른 게 아니라 생존 본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에는 주인공의 내면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정은 기쁨이와 슬픔이에요. 기쁨이는 주인공이 행복하고 기쁘기만을 원해서 슬픔이가 감정을 다루는 기계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슬픔이는 난 주인공을 힘들게만 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주인공의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때 기쁨이 말고도 다른 내면 아이들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기계를 어떻게 해서든 만지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 누가 만져도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뇌에 적용해 봤을 때 뇌의 오신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슬픔이가 외면당하면서부터 그 기회가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슬픔이는 스스로가 사라져야 주인공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된 감정을 다루는 곳을 떠나는데요. 그때부터 주인공의 성격, 거기서는 섬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격 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밝고 유쾌했던 주인공이 아무리 부모님이 장난을 쳐도 웃지 않고요.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현재 이 공간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보통 우울함을 느끼면 내 안에서 우울이 떠나가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주인공이 슬픔을 부정했을 때 주로 나타났던 감정이 분노였어요. 내가 이사만 오지 않았으면,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으면 난 힘들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우울이 부정당할 때 다른 것들로 터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을 부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미 제대로 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나 자신을 탓하며 비난의 화살을 다시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되죠. 그때 사람은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죄책감은 더 큰 우울감을 불러오고요. 그 우울감이 또 거절당하면 또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이 악순환의 반복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달 이상 노출된다면 뇌가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 감정의 섬들이 무너진 것처럼 실제로 전두엽의 기능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요. 글이 잘 읽히지 않아요.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불안해요. 여러분에게 2박 3일 휴가가 갑자기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시간이 주어져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미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무기력에 찌든 사람에게 대개 주변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제가 주로 들은 말은 나가서 운동해, 햇볕 쬐, 움직여, 뭐라도 해, 이런 말들을 주로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미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들은 더 큰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내 우울을 수용해주는 것이에요. 우울이 부정당하면서부터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우울이 수용받기 시작하면 다른 증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닌 온전한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슬픔을 직면하고 마주하다 보면 내 안의 우울이 수용받기 시작해요. 이것을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울한 아이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줄까?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실 건가요? 부축하고 일으켜드리고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을 것 같나요? 내 내면 아이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비난의 화살만 받았던 아이, 게으르다고 늘 오해받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괜찮아, 넌 충분히 우울할 만했어, 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어 라고 말해주기 시작한다면 감정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당장 지금 일어나서 뛰어라 라고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넘어졌을 때 바로 다시 일어나서 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지면서 어디를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피가 나는지 아니면 근육이 아픈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면 꼬매고 근육을 다쳤다면 기부스를 해야 다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우울한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 우울한 아이에게 위로를 건네보세요. 잘 버텼다. 수고했다. 정말 힘들었지? 토닥토닥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배경자아라는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경자아의 힘이 길러지게 되면 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저는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저도 배경자아의 힘을 조금씩 길러내면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아픈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데 도움이 드릴게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울증을 아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